오늘은 채널2 별의별 상황, 교통사고 났을 때 변호사 찾지 마세요 에 대해서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변호사를 찾아야 될 때와 변호사보다 더 중요한 게 있을 때 그 판단을 하실 수 있는 그 기준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제가 왜 이 채널을 기획하게 됐냐면, 저 어릴 때 초년생 법조인이 됐을 때 친구들한테 전화가 오는 몇 가지 케이스들이 있어요. 뭐 술 먹고 시비 붙었을 때, 교통사고 났을 때, 이럴 때 전화가 많이 옵니다. 그런데 교통사고 났을 때는 전화가 오면 이 친구도 답답하고 저도 답답한 거예요. 왜냐면 이 친구는 막 설명을 해줘요. 야, 지금 뭐 내가 뭐 어떤 차를 몰고 막 갔는데 제가 뭐 근데 무슨 VR이 있는 것도 아니고 상황이 머릿속에 전혀 안 그려지는데, 야, 이거 몇 대 몇일 것 같아. 야,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막 이런 상황이구나. 아니면 야, 나 주변에 변호사 있어. 이게 하고 싶어서 그런 되게 전화를 받아주면 이제 저도 밤에 살짝 이제 올라오는 거죠. 아, 이 자식 정말 운전이나 잘할 것이지. 네, 이제 이런 상황이 되는데, 그러면 저도 많이 도와주지 못하고 좀 답답하고, 또 그 친구도 정말 그 시간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게 되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 그러면 변호사가 아니면 누구를 찾아야 되냐? 당연히 보험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사고를 수습하는 것도 그렇고, 근데 몸이든 아니면 차든 보험회사 직원만큼 경험이 많은 분은 없어요. 왜냐면 그분들은 그게 일이시거든요. 변호사는 다른 일도 하잖아요. 근데 보험회사 직원분들은 그 일만 하세요. 가장 잘 알고, 또 보험회사 분들은 여러분들의 차나 여러분들의 상황에 대한 이해가 가장 높으세요. 그냥 변호사는 여러분들이 어떤 나이고 어떻게 운전을 하시고 어떤 차를 몰고 이런 거에 대한 정보가 없잖아요. 근데 보험회사에는 그런 기록들이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험회사가 가장 수습해 주시는 데 도움이 많이 돼요. 단순히 사고가 어떻게 났고 그런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께서 크레인이 필요하다, 119가 필요하다, 112가 필요하다, 그런 거에 대한 감을 잡는 데도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아실 텐데 제가 한 가지 좀 더 팁을 드리면, 보통은 콜센터로 걸어야 되는데 이제 내 휴대폰에 콜센터가 없거나 막 찾아도 잘 안 나올 때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담당해 주시는 보험회사 직원분들하고 좀 친해져 주시는 걸 추천을 해요. 왜냐하면 교통사고가 낮에 일과 시간에 나지 않아요. 잘 보통 많이 나는 거는 뭐 밤이라든지 새벽, 주말, 휴일, 일반적으로 좀 전화가 좀 잘 안 될 수 있는 그런 시간대들인 경우들이 많아서 내 담당 직원과 친해놓으면 좀 급한 것들을 물어볼 수 있고 이런 조치들이 될 수 있어서, 저는 보험회사 직원들 전화번호 정도는 좀 휴대폰에 가지고 계시고 그러기를 추천을 드려요. 두 번째, 내가 보험회사에 연락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끝나는 사고면 그럼 수습을 하시고 가시면 되는데, 이제 좀 더 사고가 커요. 무엇보다 사람이 다친 것 같다 라고 하면 당연히 112나 119에 연락을 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보험회사와 112, 119 연락을 했어요. 그러면 오실 때까지 시간이 있잖아요. 이 시간 동안 무엇을 할 것인가? 제가 채널2 별의별 상황 할 때 항상 강조하는 말씀이 있죠. 증거를 모으셔야 되는데 대부분 여기까지 잘 아세요. 그러다 보니까 휴대폰으로 뭐 사진을 많이 찍어 놓고 이런 것들은 하시는데, 제가 말하는 교통사고에서 증거는 이거보다는 조금 더 수준이 좀 높은, 조금 더 디테일하고 자세한 증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진만 가지고는 나중에 이 현장이 어떤지 정확하게 딱 나오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동영상으로 한 바퀴를 쭉 둘러서 찍으시는 것들을 추천을 드리고, 자, 여기까지도 대충 다 아세요. 그런데 저는 여기서 한 가지 더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이 차와 차와 사람, 요것만 찍지 마시고 그 주변 상황을 그 시간대에 가깝게 최대한 좀 남겨놔 주세요. 예를 들어 4차선 도로에서 한 차는 직진을 하고 한 차는 뭐 좌회전을 하다 사고가 났어요. 그러면 대부분의 경우 요 상황들을 찍어요. 요 사고가 난 부위, 사고가 난 뭐 이 각도, 이 차들을 불러 찍는데, 사실 더 필요한 거는 그때 신호등의 위치라든지 그날의 날씨,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당시가 아니면 복원이 안 돼요. 많이 하시는 질문이 있어요. 3일 후에 가서 현장을 다시 찍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물론 그러면 길이야, 이게 4차선 도로인지 6차선 도로인지 횡단보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비슷할 수 있죠. 근데 그날의 시간을 복원할 수 있나요? 그날 차량의 통행량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대에 최대한 남겨놔서 만들어 놓기도 하고요. 그렇게 돼서 내가 뭔가 조금 형사적이나 민사적으로 날 보호해야 된다, 내 입장을 설명해야 되는 상황이 된다라고 하면 그 영상과 사진과 함께 그날에 있었던 거를 약간 하나의 뭔가 그림처럼 그려놓으실 수 있어요. 그렇게 최대한 디테일하게 만드시면 그 중에 나한테 필요하고 나를 보호하고 나를 변화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주변 정황의 증거들은 그 시간이 아니면 거의 날아가요. 많이 당황스럽겠지만 그 부분까지도 챙겨 놓으실 것을 추천을 드려요. 그리고 이 부분을 또 말씀드리는 이유는 제가 지난번 토킹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CCTV, 그렇지만 CCTV는 영상을 입수하는 게 좀 어려울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기간이 짧기도 하고 영상을 내가 못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CCTV를 못 얻었을 때를 대비해서 그거에 준하는 상황들을 최대한 내가 찍어서 가지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중요한 것이 사고 현장을 절대 이탈하시면 안 돼요. 언제까지? 사고 수습이 끝날 때까지. 예를 들어 환자가 있다. 환자가 있으면 환자가 뭐 구급차를 타고 갔을 때까지. 환장을 먼저 뜨시면 안 돼요. 왜냐면 이게 아주 중요한 범죄가 될 수 있어요. 우리 뭐라고 하나요? 뺑소니. 이거를 법적으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대한 도주차량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즉 그 뺑소니가 될 수 있어요. 현장에 내가 말고 다른 사람이 있으니 괜찮겠지. 아니에요. 내가 사고를 냈으면 내가 그 수습하는 걸 끝까지 다 보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현장에서 증거를 모으실 뿐만 아니라 혹시 피해자, 다친 사람이 있으면 그분이 안전하게 가실 수 있을 때까지 현장을 절대 이탈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 특히 내가 뭐 회사에 급한 일이 있어, 이런 것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이 있는데 내가 이렇게 더 큰 사고가 났는데 내 지인이나 내 회사가 이 상황을 인정을 안 해주면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당연히 이런 사고가 났다고 얘기를 하면 다 이해해주고 그 기다려 주기 때문에 사건을 수습하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거를 항상 명심하시고 꼭 끝까지 계셔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근데 여기서 변호사가 언제 필요하고 언제 필요하지 않은지를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 단순히 보험회사만 와서 끝났을 때, 그래서 보험회사에서 이 과실 비율을 따져서 끝날 것 같을 때는 저는 가급적 변호사를 안 찾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뭐 내가 돈을 들여서 변호사를 써야 된다라고 하면 그만큼 막 효과를 보지 못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고가 너무 크지 않고 약간의 치료비와 약간의 차 수리비 정도다, 보험회사에 처리를 맡기는 게 변호사나 다른 분들을 찾는 것보다 내 시간이나 비용을 아끼고 오히려 그 시간에 나는 좀 치료에 전념하고 다른 것을 수습하시는 게 낫고요. 근데 여기서 변호사로 넘어가야 되는 것들은 첫 번째, 뭐 페라리, 람보르기니, 그리고 이런 소리 나는 차들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보험으로 해결이 안 될 것 같을 때, 그럴 때는 한두 번 정도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시면서 과실 비율을 줄여야 될 필요가 있고요. 더 중요한 거는 형사적으로 문제가 될 때, 교통사고는 민사와 형사가 있어요. 그게 보험으로 처리가 될 수 있는 것들은 사실 형사로 이거는 안 되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소위 말하는 12대 과실이거나 심하게 다치셔가지고 좀 극단적인 일어났을 때, 여기 12대 중과실, 이거 기억하세요. 절대 하시면 안 되는, 이런 걸로 사고를 내셨다거나 나 큰일 났네 딱 생각이 드시잖아요. 이런 몇 가지 과실이 되면 형사적으로 가십니다. 그럴 때는 당연히 변호사가 필요해요. 왜냐면 그럴 때는 아까 말씀드린 증거와 상황을 가지고 내가 형사처벌을 안 받거나 처벌을 받더라도 최대한 문제가 안 되게 약한 처벌을 받지, 또 자칫해서 내가 상황도 잘못 설명하고 그래서 더 중한 처벌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이랬을 때는 변호사가 필요해요.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라 그냥 단순한 사고라고 하면 변호사를 찾는 것보다는 사건을 수습하시고 그런 일이 안 벌어지도록 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오늘도 별의별 일 다 겪으시는 T별 여러분,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께 이런 별의별 상황보다 별처럼 반짝반짝 빛나고 행복한 상황이 항상 가득하시길 바라면서 오늘도 구독, 좋아요, 알림 추천 꼭 눌러주시고 댓글도 많이 달아주세요. 감사합니다.